네, 오늘은 디펜던을 개발했던 올리와 페리, 공감홀의 소속 팀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리고요. 공감올의 콘텐츠에서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원의 콘텐츠에서 이제 게임 그래픽 제작을 맡고 있는 페리라고 합니다. 네, 처음 만들었던 디펜던이라는 게임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첫 게임이지만 잘 만들어냈고, 혹시 개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페리의 대학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고요. 만들다 보니 게임이 너무 재미도 있었고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성이 있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이거를 스팀에 올려서 팔아보자는 느낌으로 출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제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랑 같이 직접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면 이제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생각보다 게임도 잘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한번 이거 그냥 팔아보는 게 어떻냐라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공감하려 콘텐츠에 이제 계속 속해 있으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회사 소속으로 뭔가 상업적인 프로젝트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거죠. 와, 진짜 신기합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뭐 이제 저희 스승님이 이제 있으시거든요. 이제 게임 개발 쪽으로 되게 좋으시고 다른 좀 컨텐츠 쪽으로도 되게 많이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같은 스승님에 나온 이제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친구였어가지고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이 예전 인터뷰에 한번 나왔던 젤리 스노우. 네, 맞습니다. 맞아요. 후황양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디펜더는 처음 만들 때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 스팀 등록부터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뭐 개발 중에 어려운 일은 없었나요? 개발 중에 어려운 어떤 점은 이제 여러 플랫폼을 출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플랫폼에 맞는 코드를 써야 되고 이제 해상도 대응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슈도 많이 터졌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팀 프로젝트 등록 부분도 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네, 인터넷을 좀 많이 뒤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페리 씨는 혼자서 그 픽셀 그래픽을 다 했잖아요. 네네. 그 작업량도 엄청나던데 혹시 노하우나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하면 이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안 되는 건 없다 를 기준으로 계속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도 이제 픽셀 아트를 되게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도 많이 참고하고 많이 보고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두 분이 이제 초기작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 있게 게임을 만들어냈다는 거에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두 번째 게임, 소울원더도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소울원더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이게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행스크롤에 도트 그래픽에 이제 로그라이크 그리고 핵앤슬래시 그런 감성을 넣어서 만든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빛의 잃은 세계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색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이제 적을 무찌르면서 이제 색을 되찾는 그런 스토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소울원더에서 보니까 보스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진짜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더 잘하게 돼서 그냥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많이 쏟아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제 보스 몬스터 같은 경우는 정말 시간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전에 프로토타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만 있으면 뭔가 보스의 압도적인 느낌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 시간 외로 이렇게 제 개인적인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좀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좀 압도적인 느낌으로다가. 소울원더는 언제 출시 예정인가요? 얼리 액세스는 이제 7, 8월쯤에 나올 건데 이제 정식 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아직 또 재미적인 부분 같은 게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도 추가해야 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리 액세스는 7, 8월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플레이 엑스포에서도 전시가 되나요? 네, 플레이 엑스포 공감올해 콘텐츠 메인으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 올해 콘텐츠에서 만들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메인인가요? 일단 그 간판에다가 소울원더를 박아놨더라고요. 다른 것들도 좋은데 왜 일단 그냥 가장 오래 개발했으니까 그냥 개발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이제 한 작년 3월, 4월쯤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 1년 하고 한 1, 2개월 정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무슨 기획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 하고 나서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그걸 하고 아직 디펜던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디펜던을 마무리하는 한 달 시간 정도 가졌나? 한 달 정도. 네, 한 3월 내내 디펜던을 마무리하고 4월 달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여러분 같이 젊은 분이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인디 분들이 많거든요. 우선 디펜던부터 해보겠습니다. 디펜던에 이제 그 기획을 짰을 거잖아요.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보자. 그 시작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메이플 운발 디펜스라는 뭐 스타 유즈맵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게임을 뭔가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면 잘 이제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서든 그래서 만들었고 글 정리를 해야지. 솔직히 그냥 저희는 기획서라는 게 솔직히 없단 말이에요. 저번에 저희 소울원더 만들 때도 처음 적은 건데 솔직히 저희는 이러면 멋있지 않을까? 이러면 네. 재밌지 않을까? 이제 서로 이제 각자 다른 게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재밌는 요소들을 하나씩 말해가면서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넣었으면 좋겠다 하면 즉석으로 만드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인 개발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여러 명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각자 이제 재밌는 부분, 이런 부분 좀 별로다, 이런 부분 좀 재밌는 것 같다 해서 재밌는 부분으로만 최대한 살려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디펜던이 처음에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스팀부터 나왔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디펜던을 무료로 만들고 그 뒤로 이제 부분 유료화를 진행해서 이제 유닛을 뭐 따로 팔든가 진짜 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결제 오류나 심각한 이슈들이 터지면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해결이 잘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차라리 부분 유료화보다 그냥 패키지 게임으로 유료 게임으로 그냥 팔면 그래도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스팀을 먼저 출시를 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좋았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울원더는 이제 스팀으로 내실 건데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할 계획이 있나요? 아마 소울원더는 그냥 스팀 출시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바일은 너무 조작감이나 이런 게 너무 한계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스팀만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정을 보면은 디펜던 모바일을 하다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나 싶은데 디펜더 모바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주변에도 그럴 거고 아니면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개발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개발 공부는 일단은 유튜브만 보고 이제 따라 만드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따라하면서 그냥 스스로 코드를 익혔나요? 네, 계속 따라 만들면서 그냥 감을 계속 익힌 느낌이 시간에 때려 박아서.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힘들잖아요. 유튜브에는 그 자기가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따로 공부 안 하셨나요? 그런 부분은 그냥 만들면서 뭐 오류가 나거나 뭐 그러면서 그냥 몸으로 그냥 깨닫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만들면서 좀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찾다 보면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이제 기능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뭐 개발자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올리님이 말한 대로 부딪혀 보는 거, 실제 기능 위주로. 저도 그걸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신 분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수학부터. 근데 그분들은 좀 더 높은 단계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부딪히면서 하는 게 인디게임 개발자한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트는 개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혹시 공부를 어떻게 하셨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림이 솔직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이쁘면 다기 때문에 이쁘고 멋있으면 다기 때문에 정답이란 게 없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을 찾기 위해 똑같이 시간을 때려 박아서 계속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본인 혼자서 습작을 하신 건가요? 네. 그림 실력 늘리는 것도 네네. 이제 다른 프로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님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은 많이 따라 그리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 같은 걸 많이 뺏어오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나요? 그림을 이제 취미로 처음 시작한 건 제가 중학교 1학년 그때부터 취미로 좀 타블렛 같은 걸로 슥슥 그리다가 이제 제대로 배워보겠다. 정말 제대로 이제 내가 이 길로 찾겠다 했을 때가 중3 2학기?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그림 배웠었거든요. 오. 그래서 한 몇 년 됐지? 그래도 좀 한 6, 7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도트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픽셀은 디펜던을 처음으로 시작으로 해서 지금 2년째네요. 오. 근데 소울원더를 보면 픽셀 그래픽 수준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몇 년 되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역시 어릴수록 성장이 빠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분들이 천재거나. 그러면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아니면 뭐 삶의 목표라도 되고 뭐 이거는 이루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 일단은 목표로서는 뭔가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실력이 지금 너무 이제 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전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만들고 싶은 거는 넘쳐나는데 이거를 구현을 하는데 좀 많이 이제 어려움 느끼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완전 마스터해서 진짜 만들고 싶은 거 딱 생각을 하면 이제 알고리즘에 짜서 바로 구현을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지는 게 진짜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결국 디자이너잖아요. 이제 그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이제 게임이 이제 되게 종합적인 예술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해서 이제 좀 그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엔진에 대한 이해도를 키워서 좀 더 이걸 TA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 중이긴 합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는데 페리님은 혼자서 이제 게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자신의 모든 걸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정말 정말 힘든 것 같아서 아마 혼자서는 매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팀원들과 같이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린이 말한 그 실력 같은 거, 알고리즘 같은 거 이제 AI가 많이 좋아지면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 이미 하고 있어요 많이. 그거 거기서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 웬만한 거를 답을 해주잖아요. 네, 저희 옛날에는
구글링 해가지고 뭐 비슷한 거 찾고 답 찾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챗GPT가 그냥 알아서 다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걸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긴 한데 챗GPT한테 좀 많이 물어보긴 했어요.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니티에 숨겨진 그런 기능들까지는 다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막 타서 들어가다 보니 유니티에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막 이런 막 제가 제일 충격을 먹은 게 이제 뱀 움직임 이런 막 파츠끼리 막 이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려고 며칠을 막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애초에 유니티에 기능이 존재를 했더라고요. 근데 챗GPT는 뭐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그냥 뭐 이게 딱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원인 막 이런 게 막 문제라서 이런 코드를 수정해봐 이런 것만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챗GPT도 뭐 더 발전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의 이제 지식이나 이런 노하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유니티 이제 뮤즈라는 AI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 각광을 받지 못하지만 유니티 안에서 뮤즈가 그런 역할들을 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림 AI는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냥 재미삼아 이제 뭐라 해야지 가차 하듯이 돈 넣고 뽑는 식으로 그냥 재미삼아 사용을 하고 제 그림 작품을 뽑는 데는 아직까지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재미라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노벨 AI 그리고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에 AI 프로그램이 널려 있더라고요. 공짜로 풀리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 하나 다 사용을 해보면서 뭐 세상이 이렇게까지 좋아졌구나 이게 슬슬 이제 디자이너가 필요 없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그걸 가공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가공할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살리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 사내에서 그 말이 나왔었어요. 저희 스승님이 했던 말인데 이제 개발사면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게임들을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 이제 관여를 안 하셔도 저희 팀장님께서 이거 우리끼리 계속 이어가자라는 주장을 시작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시간도 있을 거지만 각자가 또 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스케줄 이런 거 말하면 되나요? 일단은 뭐 9시까지 출근을 해서 이제 종일 그냥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 프로젝트를 계속 만지고 이제 집 가서는 이제 뭐 살짝 쉬면서 시험시험 그냥 프로젝트를 손보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좀 노가다를 해야 될 부분을 집에서 해결을 합니다. 저는. 뭐 저도 9 to 6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집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를 안 하긴 하는데 가끔 대표님이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주문이 있을 때 이제 일을 따로 처리를 해서 가져오는 편이죠. 두 분이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없나요? 많죠. 왜냐면 이제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제 친구들이 이제 전역을 모두 다 했습니다. 이제 애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막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좀 불안감 느끼긴 했는데 저는 쟤네들이 군대를 갔다 온 시간 동안 전혀 저는 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뭐 이제 뭐 군대 묘인지 뭐 2년 됐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쯤 되니까 그냥 이제는 뭐 갔다 와도 그냥 왜냐면 친구들이 다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두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뭔가 하고 싶은데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단이 되잖아요. 게임 개발도 마찬가지일 거고 소울원더 하고 그 다음 작품도 뭔가를 만들고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3이죠. 둘 다 23이. 23이면 빠르게 다 전역했네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좋아하시는 게임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이유 말해주세요. 아니면 최근에 즐기고 있는 게임. 최근에 저는 세피리아라는 게임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게임이 멀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불러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었고, 그리고 아이템 시너지 같은 부분이 이제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종류가 많아서 이제 친구들끼리 막 서로 아이템 공유도 하고, 그런 공유하는 게임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요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이 세피리아 정말 재밌게 했는데 저는 이제 거의 얘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빠져있는 게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얘가 좀 무서울 지경인데 싶을 정도 좋아하는 게임인데, 첫 번째가 이제 팀체리의 할로우 나이트. 이번에 닌텐도로 스위치로 할로우 나이트 실크송이 나오죠. 이제 그때 진짜 육성으로 소리를 질렀는데, 할로우 나이트라는 게임 정말 좋아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퍼즐 게임인 테트리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할로우 나이트는 진짜 그 분위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번에 소울원더에서 아마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런 어두운 분위기와 조용한 잔잔한 분위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트리스는 정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질려요. 큰일 났습니다. 테트리스는 뭐 게임 개발자 아니라도 누구나 아는 게임으로 아는 만큼 재미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소울원더가 그 색감이 할로우 나이트랑 좀 유사한 면이 있네요. 그리고 실크송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올 때까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게임, 와, 이거는 진짜 이런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할로우 나이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그 장르에서 나오는 모험심 때문에 제가 모험 쪽으로 되게 좋아해요. 테라리아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뭔가 모험하는 게임도 되게 좋아해서 이번에 좀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긴 합니다. 2D 스타일로. 네, 2D 스타일로요. 저도 무조건 멀티를 넣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멀티를 넣은 로그라이크나 아니면 진짜 리셀 컴퍼니 같은 뭐 그런 진짜 친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놀고 막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두 분이 그럼 같이 계속 팀을 한다면 메트로베니아인데 멀티가 되는 메트로베니아를 만들면 되겠네요. 와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머리가 아파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전 두 분이 방금 그 군대 얘기했을 때 맞다고 생각한 게, 두 분은 그동안 게임 개발자로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사실 많은 인디 게임 개발자보다 성공작을 빨리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주눅들 필요 없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아니면 이제 알게 된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아니면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임 개발하면서 태도는 절대로 이제 프로젝트를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꾸준히 계속 이 프로젝트를 자기가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끈질기게 계속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프로젝트가 아무리 뭔가 재미가 없어 보이고 뭔가 이제 만지고 싶지 않아도 이제 그런 끈기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코딩 면에서는 절대로 하드 코딩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능만 만들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 돼서 다 갈아엎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런 불상사가 너무 많았어서,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진짜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짜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드 코딩을 하지 않되 그냥 최대한 프로젝트를 뭐 많이는 확 만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늘고 길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참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인디 게임 개발자나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은 프로젝트를 초기에 만들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만들다 보면 또 다른 게 생각나서 다른 거를 만들고 싶고, 그러면 어느새 한 프로젝트를 손 안 댈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만들었던 거를 또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끈질기게 하는 건, 완성까지 가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올리가 말한 거 연장선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기회가 없이 시작하는 걸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뭔가 되게 방황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방황을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게 맞겠지, 언젠간 정답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정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플레이를 보면서 조금 게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만들고 있는 소울원더입니다. 아까 그래픽 하는 페리가 말했듯 할로우 나이트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플레이 해봐 주세요. 네. 블랙 네, 원래 뭔가를 할 때 이런 일이 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황을 하죠, 저희가. 언제부터 켜져 있었지? 뭐야? 게임이 두 개 켜져 있는 거. 지금 이게 오래 켜져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스컬이라는 게임을 되게 감명 깊게 했었어요. 그래서 스컬은 종류가 두 개인 해골을 들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공격 플레이 스타일도 두 개일 텐데, 저희도 그거랑 한번 비슷하게 해보자 해서 무기를 5가지 중에 2가지를 들고 가서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기를 획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기 2개를 이제 올리가 골라줄 거고요. 어떤 무기가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지팡이, 그리고 활, 칼, 차크람, 창, 이렇게 5가지고요. 원거리 2종류, 근거리 3종류로 해가지고 무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2개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총 무기 2가지, 스킬 한 종류당 4개씩 써서 총 스킬 8가지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돼요. 이제 스테이지로 가는 건가요? 입장을 하게 되면 이제 포탈이 5종류가 나오거든요. 이 포탈 5종류가 각각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 노란 색깔, 초록 색깔, 파란 색깔, 보라 색깔, 이런 식의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색깔마다 각각 들어가는 그 위치가 달라져요. 보라 색깔로 가게 되면 눈이 내리는 서울원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 파란 색깔로 가게 되면 바다 지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지역마다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템도 다 다를 것이고, 이제 무기를 또 강화하게 될 거잖아요. 그 무기가 강화되는 스탯 또한 그거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보라 색깔 지역으로 왔는데 이제 몬스터가 나올 겁니다. 이 지역마다 또 몬스터들의 테마도 다 다르거든요. 서른 지역은 이제 이렇게 늑대 모습에 하는 몬스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랑 캐릭터 애니메이션 전부 다 혼자 해낸 건가요? 근데 다 이제 픽셀 애니메이션이고, 이제 캐릭터 모션 같은 경우는 팔 몸통 같은 걸 떼서 올리가 이제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관절 인형처럼. 대신 몬스터들은 이제 다 이제 스프라이트 시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와, 두 분이 개발했다고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문 하나를 클리어하면 그 다음에 다음 문으로 가는 건가요? 처음 5개는 처음 너무 랜덤성이 짙으니까 플레이어에게 선택권을 주자라는 느낌으로 처음 문 5개를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문의 종류를 랜덤하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의 종류가 너무 랜덤이면 또 안 되니까 맵에 포탈이 2종류가 나올 겁니다. 그 두 종류 중에 자기가 원하는 포탈로 주주주주 가게 되는 거죠. 난이도가 근데 좀 높은 편인가 봐요. 개발자가 죽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랜덤으로 주어지는 문들을 몇 개 클리어하면 그 엔딩까지 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일정량의 문을 통과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보스 몬스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보스 몬스터를 클리어하게 되면 일단은 베타 플레이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추가되는 거죠? 지금 보스가 한 마리잖아요. 이 정도 볼륨으로 곱하기 5를 해서 이제 보스를 5마리를 추가하는 걸 일단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 보스의 뭐 컨셉 같은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가요? 보스는 지금 이거 나와 있는 거 하나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 중인 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아직 3개가 추가될 것이란만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살짝 봐서는 메트로베니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맞죠,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적들을 클리어하고 그 입구로 들어가는 게 스테이지의 목표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아까 올리가 말했다시피 행스콜, 액션, 이제 핵앤슬래시 같은 이제 몬스터들을 학살하는 곳에 저희가 재미를 주고 중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메트로베니아 같은 이제 모험심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새 몬스터 같은 경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나 뭐 효과도. 아,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일정량만큼 스테이지에 몬스터를 학살을 했다면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이제 캐릭터도 세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액세서리 느낌으로 추가적인 스탯을 주는 아이템들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플레이어가 사망하게 되면 다시 다 잃어버리는 건가요? 저 이제 로그라이크라는 장르에 맞춰서 이제 모든 아이템들은 싹 다 리셋이 되고 이제 다시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랐는지를 피드백해가면서 이제 보스까지 나아가는 그런 로그라이크 게임을 장르를 이제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럼 저거 그 274.3 돼 있는 거 저거는 에너지인가요? 어디에 있죠? 저 하단의 UI. 아 저거는 이제 현재 체력이고요. 이제 지금 자동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수정할 예정이긴 한데 일단 체력입니다. 하나 그냥 여쭈는 건데 저렇게 숫자로 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소수점까지 올라가는 숫자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소수점에 대한 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플레이어한테 자세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플레이어들은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정보를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현재 스팀 페이지는 완성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스팀 페이지는 네 스팀 페이지 지금 데모랑 이제 얼리 액세스 버전 그 두 종류가 현재 스팀에 올라가 있고요. 소울원더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스팀 페이지를 달아놓겠습니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